안녕하세요. 그냥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혹시나 알아보는 분 있을까봐 숫자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쓸게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되어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래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30대 중반 곧 5살 되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8년여를 연애 결혼 생활했고 바보 등신 같지만 8년 동안 분기별로 여자 문제, 알코올 중독, 못된 말들, 과격한 행동, 거짓말, 능력 없는 남자 만나 고생이랑 고생은 다 하고 3년 전 별거, 2년 전 이혼도장 찍고 행복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매달 양육비 50만 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고 가진 건 빚뿐인 놈이라 기대도 안 하고 면접 교섭도 매번 어기고 입만 애 보고 싶다 하는 놈. 애 아빠로서의 의무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애 아빠로서의 권리만 주장하는 아주 미친 사람이었죠. 뭐 결혼 생활은 다 쓰려면 아주 장편입니다만 간략히 얘기하자면 애 낳고 산후 우울증 왔는데 얘기하니 네가 의사냐? 우리 누난 너보다 더 심했어. 애 낳고 허리 디스크 와서 일주일을 기어다녔는데도 병원 한 번 안 데려가고 약 먹으면 낫는다며 약국에서 진통제 덜렁 사다 주고 독방 육아로 몸 안에 알 수 없는 염증으로 며칠을 고열로 시달렸을 때 그때도 약국에서 해열제 사다 주며 먹으면 낫는다고 그랬던 놈이었죠.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가진 거 없고 배운 것도 없음에도 지가 제일 잘났고 내가 본인보다 잘난 게 있으면 자격지심에 내 자존감 떨어뜨리려고 수없는 폭언하면 본인 만족을 하던 사람. 마지막에 전 알지도 못하는 벌금 수배로 교도소에 들어갔고 애만 보며 살던 내게 벌금이 있다는 사실과 1년을 만난 불륜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놈 때문에 1년을 진흙탕한 싸움하며 겨우 이혼했습니다. 이혼하면서 해방감과 왜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싶은 후에 그리고 같이 살면서 바닥을 쳤던 자존감 회복 후 새삼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네요. 그치만 이혼 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은 날 괴롭혔습니다. 애를 핑계로 돈을 핑계로 조롱하고 농락했고 그 불륜녀와 살림을 합쳐놓고선 그 여자와 싸우거나 그럼 술 먹고 제게 폭언하고 싸움을 걸어왔고 예전처럼 봐주지 않자 도가 점점 심해졌고 여자와 헤어졌는지 결국엔 선을 넘어 최근 협박죄로 고소도 했죠. 정말이지 차라리 이래서 저랑 애 인생에서 아주 없는 사람이길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쓴 계기는 그 사람이 곧 죽는다네요. 췌장이 안 좋대요. 신장은 아예 망가져서 손 쓸 수 없다네요.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다네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연민도 안타까움도 들지 않고 잘 됐네 라고 생각이 드는 제가 나쁜 년일까요? 사이코패스일까요? 그냥 역시 인과응보구나 싶고 하도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이라 거짓말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이라도 장례식에 아이와 갈 생각도 없어요. 곧 죽는다며 제가 너무 보고 싶대요. 이제야 제 사랑이 대단하다 느껴졌고 고마웠고 그립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다고요? 애도 너무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랑 애가 너무 보고 싶다네요. 그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냐 묻습니다. 그 말 듣는데 소름 끼쳤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나는 네가 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 이제 기억력도 좋은 나이라 항상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내 새끼한테 아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저 또한 그 인간의 얼굴 목소리도 기억하기도 싫고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역겨워요. 이런 제가 매정하고 인간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비정상적인 걸까요? 이거를 후회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이분이 정말 마음 약하고 참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네. 꼭 이런 사람을 보면 딱 알아보고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그런 나쁜 심리를 가진 새끼들이 있어. 그런 새끼한테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참 책임감도 있고 그냥 혼자서 애 키우면서 이렇게 애 책임질 끝까지 지려고 하고 그냥 뭐 넉넉하진 않지만
즐겁게 마음가짐 즐겁게 가지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복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새끼들한테 꼭 엮이는 걸까? 저는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 반성한다, 변한다, 이딴 말 안 믿어요. 한번 이기적인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이기적이더라고요. 님은 마음속 깊이 느끼는 거죠. 저 인간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이제 추억 헤집는 소리에 가면서 죽어서까지 내 기억 속에 남겨지고 싶어 발악하는구나 라는 검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벌 받는 거라 생각하세요. 저라도 슬프고 눈물 날 것 같지 않네요. 님, 사람 죽기 전에 무슨 짓이든 해요. 괜히 만나시거나 얼굴도 보기 싫다며 자극하지 마시고 거리 두고 신변보호 철저히 하시길 바래요. 너무 오버일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기본도 안 되는 분은 막판에 지극정성 수발받으려 하거나 가는 길 외로우니 같이 가려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곧 죽는데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 드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아이와 행복하세요. 와서 공짜로 간병해주고 노비하라는 소리입니다. 빚 상속 안 되게 잘 알아보시고 장례식도 가지 마세요. 그놈이 죽는 날 파티하세요. 그렇게 사이코 같은 남편이면 혼자 죽을 수 없다고 뭔 짓 할지도 몰라요.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잘 피해 다니세요. 다들 비슷한 생각이 드는구나. 솔직히 동생과 사이 좋습니다. 부모님도 딱히 차별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다만 제가 못나서 혼자 이럽니다. 동생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부모님 좋은 곳만 닮아 어릴 때나 지금이나 꾸미는 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 대충 입고 화장을 안 하는 편인데도 번호 자주 따이고 학창시절 동생 보려고 남학생들이 교실 찾아오고 심지어 대학 가서도 타대 학생들이 동생 보려고 찾아올 정도로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저도 예쁜 동생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동생은 그런데 언니는 왜 그러냐는 말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짝사랑하는 애가 동생을 좋아하던 기억만 3번 있었고 동생한테 고백하려고 저희 집에 찾아온 남학생이 제 얼굴을 보고는 저랑 동생이랑 너무 안 닮아서 동생이 성형수술했다는 헛소문이 돌아 동생이 울면서 학교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그 소문이 진정되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왜 쟤네 언니는 성형을 안 하냐고, 심지어 동생 친구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훈수까지 두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마, 드레스 이런 옷들을 좋아하고 동생은 바지를 좋아했는데 둘이 옷을 바꿔 입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그러시긴 했지만 은연중에 제가 못생겼다는 것은 인정하셨고요. 이렇듯 저는 객관적으로도 정말 못생겨서 어린 시절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제가 노는 애가 아니었음에도 일찍부터 화장하고 조금이라도 단점 가리고 예뻐 보이려고 애쓰고 덕분에 화장 기술이 성형급으로 늘어서 첫 남자친구의 경우 제가 화장 지우면 표정이 굳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얼굴 성형 수술 및 시술을 자주 해서 성형 미인급은 되었고 이제는 동생이랑 닮았다는 말도 자주 들어요. 가끔씩 동생 친구들이 비록 화장한 얼굴이어도 언니가 더 이쁘다는 식으로 말하면 쾌감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동생보다 이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야 동생이랑 닮아 보여서요. 학창시절의 경우에는 공부라도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동생을 의식한 탓도 있었습니다. 동생을 미워한 적은 없지만 솔직히 부러웠어요. 일찍부터 착하다, 공부 잘한다 등 남들에게만 보이는 사회적 가면을 써야만 호감을 얻는 저와는 달리 동생은 아무리 막 굴어도 친구가 잘생기더라고요. 그나마 대학을 가고 나니 동생에 대한 열등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나름 명문대 가고 성형으로 자신감도 얻고 또 동생이 착해서 언니로서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열등감이 다시 생겼습니다. 제가 상대방 측의 후려치기 및 막말로 파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상황이다 보니 동생이 저한테는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한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동생과 엄마가 대화하는 걸 제가 우연히 듣고 알았어요. 동생이 앵간한 거는 저한테 제일 먼저 말하는 편인데 숨겼다는 사실이 섭섭했지만 이해했습니다. 근데 동생 남자친구의 스펙과 집안이 진짜 좋더라고요.
동생도 몰랐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니 이번에 안 거긴 한데 동생 남친 부모님이 준 재벌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동생 남친 스펙 좋은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긴 했지만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동생 남친의 경우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한 줄 알았는데 그냥 부모님이 쿨하게 자식을 독립적으로 키운 것일 뿐 도움은 언제든지 바로 주실 수 있는 위치더라고요. 가장 부러운 부분이 원래 그분들이 자식들 결혼에 한 푼도 안 주시려고 하시다 제 동생이 너무 예뻐하셔서 결혼 밀어붙이려고 인서울에 40평대 아파트를 아들 부부 공동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네요. 정작 제 동생은 그분들께 딱히 뭐 한 게 없거든요. 특히 그쪽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우연히 뵌 적이 있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얼굴도 얼굴이지만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키기 아깝다고 칭찬하시더래요. 그리고 저희 측도 그런 집에서 동생에게 왜 저렇게 잘해주냐고 의문 품을 정도예요. 솔직히 동생의 스펙이 동생 남자친구에 비해 그리 뛰어나진 않습니다. 지방대 예체능학과 나와서 지금 자기 전공 분야 입시학원 강사하고 있어요. 저 말 들으니 제가 파혼한 거 기억나서 혼자 울었어요. 저는 스펙은 저랑 비슷하지만 집안이 저희 집보다 기우는 남자 만났었는데 그쪽 집에서 당신들 자식이 더 귀하다고 저를 자기 아들보다 모자라단 식으로 얘기하고 전 남친도 딱히 일을 막아주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자기 아들 무시할까봐 그랬다고 합니다. 막판에 전남친이랑 크게 싸우고 이별했는데 그때 전남친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 정도 스펙 안 쌓고 성형 안 했으면 자기 만날 수 있었겠냐고. 그때만 해도 저 말이 상처보다는 마음 굳히는 용도로 쓰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동생 결혼 과정 보니까 다시 떠올라요. 어제는 동생 커플 상견례 했는데 양가 부모님 사이에 덕담이 오가더라고요. 저 상견례 할 때는 견제와 눈치와 비난만 가득한 자리였고 끝내 고성이 오갔는데 특히 저희 아빠가 전 남친 부모한테 버럭버럭한 뒤 집에 와서 우셨는데 그걸 떠올리니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걸 보시더니 동생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돈처녀 어디 아프냐고 본인들이 더 맛있는데 예약할 거 그랬다고 하시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전 남친 아버지는 상견례 때 밥 먹다 대뜸 여기가 싸더라고 하셨거든요. 동생 잘못 아닌 거 알아요. 제가 속 좁고 컴플렉스 덩어리인 거 잘 알아요. 동생의 행복 언니로서 빌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이 정도면 컴플렉스 덩어리는 아니지 않나. 어린 마음에 동생 어렸을 때부터 동생만 그렇게 예쁘고 자기는 못생겼고 그러면은 질투심에 동생을 괜히 미워하고 괜히 괴롭히고 힘도 세겠다 어렸을 땐 괜히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자매관계 많던데 실제로 내가 보기도 했고 근데 지금까지도 동생이랑 사이 좋은 거 보면 동생을 마음속으로 시기는 좀 했어도 부럽고 그랬어도 동생을 뭐 괴롭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사이도 좋다고 그러면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동생이 좋은데 시집 가니까 또 한 번 그 어렸을 적 그 질투나 컴플렉스가 떠올라서 자기 반성하게 되고 내 자신이 싫다는 거 그러면은 근데 뭐 이거를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냐. 너무 예뻐요. 근데 예쁜 마음이신 것 같아. 저도 배댓이랑 같은 생각했어요. 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명문대에 가고 끊임없이 노력했구나. 부럽다. 전 그러지 못했거든요. 전 심지어 친자매도 아닌 너무나 잘난 사촌 언니들이 미치도록 부러웠고 내가 노력해봤자 라는 생각으로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나마 어찌어찌 잘 풀려서 괜찮은 직장에서 밥 벌어먹고 살지만 지금도 한 번씩 가슴에 가시 박힌 듯 후회되는 과거입니다. 글쓴님 너무 멋있어요. 내 말이야 이게. 근데 이 댓글 쓰신 이분도 너무너무 멋있다. 26에 결혼하고 10년 동안 워킹맘으로 죽어라 고생하며 살다 이제서야 집 대출금 다 갚고 내 집도 갚고 숨통 좀 트이나 싶었는데
37세 위암 3기 말 4기라네요. 믿기지 않아서 서울에 큰 병원 2군데 더 다녀보니 결국 현실이네요. 처음에는 무덤덤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눈물만 나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서 작은 애가 엄마 왜 그러냐고 같이 울먹울먹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끌어안아 펑펑 또 울어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이뻐서 운다 하니 그럼 나도 울어야겠네. 우리 엄마 너무너무 예쁜데 하더라고요. 살 수 있겠죠? 우선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아프고 힘들겠죠? 살 수만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무섭네요. 그래,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겠죠. 될 거예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멋진 아드님이 훌륭한 여성분 만나 결혼하고 똑 닮은 손주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까지 직접 보게 되실 겁니다. 틀림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 미래에서 온 사람이 그렇다잖아. 미래에서 그걸 보고 와갖고 알려주나 보다.